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원샷 받아서 제가 일부러 더 제 손을 카메라는 들면서 이거죠? 인사했어요. 네.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와, 이게 늘 바쁘시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늘 바쁜 사람이 특별히 더 바쁜 건 무슨 일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 제가 약간 한 템포 쉬어야 겠다 리포트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팀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제가 리포트는 안 하고 오전에 이제 그 회의에만 부서회 팀 회의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대한심장학회 공동 심포지움에만 참석하고 네. 그냥 좀 느슨하게 일찍 퇴근? 예, 네. 느슨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19 첫 국내 임신부 사망 사건이 그랬네요. 있어서 예. 제가 급하게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 더 넘친 건데 네. 나의 예상보다 요만큼 더 넘친 건데 와 그게 되게 저를 확 힘들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토요일 날도 제가 스페셜리스트를 하는 주예요. 제 차례니까. 네네. 그런 일 평일에 와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번아웃이구나, 번아웃. 네. 제가 웬만하면 힘들다고 이렇게 쓰러지진 않는데 그래도 그랬었고요. 이게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하는 거랑 막 그게 준비 네. 안 된 상태에서 일을 막 몰려오면 이게 느끼는 게 네.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네. 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네. 노니까 좋다. 진짜. 그걸 이제 느끼지 말면 되겠다. 정말 다음 노니까 주도 좋고요. 놀 생각하지 마세요. 또 쉬니까 막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그죠? 너무 싫어 그냥 네. 계속 하루만 방학 때 옛날 학교 다닐 더 놀면 안 때 될까 막 이런. 한 네. 2달 잘 놀아도 네. 가는 날 진짜 최악이잖아. 막 첫날 네. 너무 힘들고 네. 그렇게 잘 쉬어도 실수로 더 그렇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시라는 뜻인가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어. 사실 뭐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메이저리거에 가 있는 무슨 야구 선수들이 네. 저 이번 훈련 열심히 해서 고액 연봉 받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훈련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내는 거에 이제 조건인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으면 프로의 세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건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단계를 넘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에는. 에이, 성과 많이 내셨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올해도. 올해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임산부는 근데 어쩌다가 그게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망하셨던데 네. 그 사이에 집중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도 좀 안 좋았나 봐요, 상황이. 진단을 아마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즈음에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가 임신 32주 차니까 이 코로나 임신부의 프로토콜은 최대한 어쨌든 태아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끔 하는데 위험하다. 태아의 상태가 위험하다. 그리고 산모의 임신부의 상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제왕 절개를 해서 일단 출산을 한 후 이제 최대한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로 나름 짜여 있는데요. 그 프로토콜대로 했는데도 아이는 지금 뭐 회복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어머니는 못 이겨내셨네요. 에크모까지 인공 심폐기까지 했는데도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망이긴 한데요. 보고된.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19에 좋은 피해가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보건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임신부들의 피해는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 진작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라서 마치 65세 이상 고위험군처럼 그렇게 백신 접종이 권장돼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기가 뭐했던 게 피해 자체가 워낙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첫 피해가 났었고, 물론 그 전에 피해는 태아가 사망한 뒤 태어나는 태아 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고, 지난해 11월.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또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도 임신부가 에크모 치료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똑같은. 그분 잘 예. 회복하셨. 그분은 지금 예. 다행히 회복 중이시고요. 음. 예. 그래서 저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그 기사를 제가 하니까 또 제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분들이 막 저한테 네.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어머님이면 3차 접종 맞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 맞으셨고 네네네. 제 딸이라면 아이라면 2차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제 딸 12 초등학교 6학년 2차 접종 했어요. 근데 임신한 그 가족은 제 주변에 없어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제 가족이라면 저는 맞으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제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백신을 안 맞은 상황이어서 더 큰 피해가 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백신을- 이 결과론적으로 해서 참 이것을 그렇다고 백신을 안 맞으신 그 개인의 탓으로 몰아갈 수 있냐? 전 또 그것도 되게 아니잖아요. 예.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염병이 안 들어와 있었으면 그냥 그 임신부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 임신부가 왜 백신을 맞지 않았냐? 본인 때문이었으면 100번도 더 맞았겠어요. 그렇죠? 태아에게 혹시 안 좋은 영향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그건 또 뭐냐면 우리가 저 같은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들이 임신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의대 교수인데 네. 그걸 보고서 SNS에 임신부 탓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와 사람의 죽음을 갖고도 그 사람은 의대 교수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면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왜 우리가 임신부들에게 백신의 신뢰성을 주지 못했을까를 반성해야 돼요. 저것 봐라 쌤통이다 이거예요? 예? 안 맞았으니까 쌤통이다 이거예요? 와 정말 그 저열하심 그러면서도 이게 못난 놈들은 못난 놈들끼리 한다고 지들끼리 뭐 티키타카 하나요? 사람이 임신부의 죽음을 먹고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저는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들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오늘도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까지도 안전하고 종합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처럼 임신부들, 어린이, 학부모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갖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조롱을 하는 그런 부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대 교수까지 해요. 그 밑에 있는 의대생들이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그분이 해놓은 발언들을 보면 네. 정말 믿기지 않는 게 그냥 일관돼요. 정말 의사답지 않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 사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임신부가 갖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성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먹혀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조금 과제를 던져주는 어. 사건이 아니었나. 네. 그 백신을 정말 본인이 판단해서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좀 기간을 적용해서 막 맞게 한다든지 이런 강압적인 약간 느낌으로 백신을 자꾸 맞게 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많아요. 아직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예. 우리가 처음에 지금도 다시 대통령 브리핑, 질병청장 브리핑,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국무총리 브리핑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살아있는데 백신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강제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못하면 네. 대형마트, 네. 백화점, 뭐 학원 뭐 음. 이런데 대부분의 시설을 갈 수가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백신을 강제화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네요, 진짜. 백신을 강조하면서 강조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과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학원의 방역 패스 적용은 네. 아이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차별이죠.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10대 소아 선천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백신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 아이 엄마가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 이 행정소송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이거 뭐 위헌이다 이런 거를 영남대 의대 교수 변호사 이렇게 해서 5분이 이제 토를 했고 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재판관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저기서 신문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게요. 쭉 그 공개됐었죠. 네. 기사화되고. 되게 너무 안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저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그거거든요. 방역 패스 거리두기 이런 방역 패스가 우리에게는 목숨 달린 일인데 네. 저분들한테는 그냥 장난인가 보네 이런 거였어요. 댓글이 네, 댓글 중에 네, 제가 봤던 가장 이곳을 그게 대하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말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일지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밖에 뭐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은 이 방역 패스 거리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중앙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는 거리두기 효과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네. 또 특히 오미크론 나타날수록 더 없어질 거라고 네. 했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지를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공무원님들과 교수님들께 의대 교수님들께 드렸던 말씀인데 네. 이제는 의학 지식 1개, 2개 더 안다고 자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 무식한 국민들 의학 지식 없는 국민들 전부 다 저 따라오세요 이러는 시대 아니라고 이렇게 충분히 과학적인 걸 설명해 드려야지 네.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저 따라하세요 이런 시대 지났다고 이미 코로나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은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저항성만 생긴다는 걸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역 패스 지금 계도 기간인데 다음 주부터 시행되면 진짜 마트 같은 거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뭐 딜리버리로 한다 치더라도
아까 우리 PD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정부의 그에 대한 해명은 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지 중간 규모의 작은 편의점과 이런 것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네. 뭐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어찌어찌 잘 사 네. 먹으세요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백신 그리고 치료약 이제 나올 것들이 이제 네. 올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일단 오미크론 백신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치료약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미크론 백신 이거 정리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진짜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제가 그 직업 기자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되죠. 오미크론이 딱 나왔을 때 네.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으로 예방 안 오미크론은 된다. 못 네. 막아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11월 30일쯤이에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12월 10일쯤이겠죠? 3차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차 접종으로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12월 한 20 크리스마스 직전쯤에 20여일쯤에 4차 접종을 해야 오미크론 막네. 이게 3차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 4차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가 같은 말 같지만 네. 다른 말이에요. 4차 접종을 해야 오미크론 막는다는 말은 3차 접종만으로는 못 막네라는 말이에요. 네. 뒤엎은 말인 거죠. 그리고 지금 1월 10일쯤 됐죠? 어제가 10일이었으니까 네. 이젠 오미크론 백신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4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막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놓은 근거는요. 네. 딱 하나입니다.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막을 수 있다. 요때만 과학적인 근거를 내놨어요. 나머지 4차 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 오미크론 백신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3차 접종 때 3차 접종 맞으면 오미크론 최대 25배 항체 생긴다 그랬어요. 중화항체. 네. 우리나라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SBS도 보도했고요. 그런데 4차 접종으로 막는다? 아무 3차 접종으로 막는다는 걸 왜 그런지 그 전에 말을 왜 뒤엎었는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네. 받았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냐면 오미크론으로 정말 막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있다. 어느 정도 아주 단기간 네. 한 달이나 최장 해봤자 10주, 2달 반. 그럼 막는 걸 목적으로 하면 계속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댓글에 달린 것처럼 나 너무 웃겨 그런 거. 백신 링거로 꽂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막는 건 안 맞고 그러면 중증화율은 어떤가 네. 봤어요. 근데 중증화율이 지금 계속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오미크론 갖고 과도 공포 조장하는 분이 있었다고. 네. 아니 오미크론 걸려서 사망률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등장을 보고 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사망률이 줄으면 네.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감염자가 늘는 건 나쁘긴 하지만 어디다 대고 반대로 감염자가 적지만 사망이 많아지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정말 공부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면 그 누구라도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일단은 축을 잡고 정말로 많은 근거들을 연구하시고 하는 거니까 좀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더 높은 위상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이분들 좀 헛소리하는 의대 교수들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감염이 늘어나면 사망자도 늘어나는 공식은 없는 건가요? 감염이 늘어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 공식이요? 네. 아니 경우에 따라는 있죠. 예를 들면 델타는 그랬고요. 뭐 알파도 그랬고요. 근데 오미크론은 안 그래요. 예. 환자는 늘지만 사망자가 같이 늘어나지는 않는 패턴을 보였어요. 네네. 가장 먼저인 뭐 뽀얀거탑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남아공에서도 그렇고요. 영국만 따로 봐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이 효과가 델타랑 섞여 있는 나라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네요.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환자가 느는 것만큼 인공호흡기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일단 다행인 거죠. 그럼요. 예.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뭐 환자가 늘어나서 사망자도 늘어야 다행인가요? 그럼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소득이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인터뷰에 많이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오미크론을 막는 백신으로 맞을 수 있을까? 지금 뭐냐면 오늘이 지금 녹음하는 날을 미국 파이저 뭐 CEO 그다음에 모더나 CEO가 별도 백신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대학이 지난해 12월 16일 날 네. 여기 임페리얼 칼리지 학회부에 했어요. 오미크론 막으려면 음. 별도의 백신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티미틀리라는 형용사를 썼던 거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백신이 필요하다. 오미크론 대응하려면. 지금 백신으로는 3번, 4번, 5번 나왔자 오미크론 못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그런 데이터들을 이들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역시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네. 3차, 4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예. 3차 맞을 때쯤에 오미크론 백신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개발하기 시작해서 물론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만드는 데까지는 뭐 3월 정도가 나오겠죠. 음. 그러면 제 아무리 임상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석 달 초고속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인데 일단 3차 맞을 그 시기는 당연히 안 너무 나오겠고요. 지나나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 치료제들 나오고 또 어떤 게 코로나 판국이 어떤 변이가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는 네.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지금 백신만 우리나라 94% 맞았다면서요. 18세 이상에. 우와.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100%다. 그 네. 정도면. 94% 맞은 국민들에게 백신 안 맞았다고 그런 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런 공무원하고 그런 의료인들 일부긴 하지만 일단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지 않음을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뭐 변이 생기고 백신 또 3차, 4차 맞아야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치료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치료약도 이제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은 우리가 꿈의 치료약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확보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의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상 현실에 들어오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측 틀렸으면 앞으로의 예측이 맞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드리면 안 돼요. 네. 예?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코로나19가 얘가 현대의학의 예측 범위를 계속 벗어나고 있고 네. 우리의 예상과 달리 갈 때가 되게 많으며 네. 우리가 내놓는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약들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실상에 나와봐야 한다는 건데 일단 1월 13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네. 그리고 14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처방이 될 것 같은데
이걸 SBS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를 했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 물량이 조금 적어서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증상 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일단 먼저 투여가 될 걸로 보여요. 네. 이걸 만약 지금 하면 세상에서 처음 알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 업로드가 SBS 8시 뉴스보다 좀 늦을 테니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14일부터 처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14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이면.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임상시험에서 89%의 최종 87%죠. 처음에 중간 결과가 89%였고 어쨌든 87%의 위중증 예방률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87% 나와줘서 얘가 진짜로 우리 코로나를 완전히 끝내주는 약이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저도 진짜 간절히 그러면 파이자 앞에서 제가 진짜 춤이라도 쳐 드려봤자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테니까 네. 뭐 진짜 뭐 박수 쳐드리고 막 응원해드리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그 MSD의 몰루피라 라게브리오가 네. 임상시험에서 30% 위중증 예방률을 갖고 있거든요. 네. 최종. 네.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임상시험에서 위약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중증을 댔는지 봤더니 팍스로비드는 6.9%, 몰루피라비드는 14%였어요. 그러니까 네. 14%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 14%나 위중증이 됐던 그런 그룹에서의 약과 네. 6.9%밖에 안 되는 그 그룹에서 팍스로비드가 시험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지금 그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유료 아나운서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찾아보면서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그 MSD 약은 위중증 예방 효과 30%, 팍스로비드는 87%예요. 네. 그러면 2배 이상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팍스로비드가. 네. 근데 가짜 약, 이거에 임상 시험을 했던 가짜 약을 먹었던 사람들의 위중증률을 봤더니 30%였던 그 MSD 약은 가짜 약에서 위중증 걸렸던 사람이 14%나 됐고요. 네. 팍스로비드에서 가짜 약 먹었던 사람은 6.9%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팍스로비드 자체가 훨씬 더 저위험군에게 실험이 됐다는 거죠. 가짜 약 먹은 사람들의 69%고 네. 가짜 약 먹은 데에서 14%가 위중증 됐으면 네. 14%가 훨씬 더 위험한 실험 집단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69가 아니라 6.9. 예, 6.9요. 네. 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하고 지금 효과성 논란을 갖고 있는 MSD 약하고 실상에 내어보면 실제로 큰 차이가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실험 집단 자체의 위험성이 실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게 아니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상시험은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걸 감췄느냐? 안 감췄어요. 그대로 냅두는데 기사들만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기사들만.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거 알려주시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다. 기사대로 이렇게 팍스로비드가 완전 더 좋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전부 다 자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팍스로비드가 그래도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다양한 치료약에 대해서도 구비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죠. 네. 백신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효과가 없니, 화이자가 좋니, 뭐 어쨌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그것도 너무 상반돼가지고요. 네. 얼마나 상반되냐면,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계속 나와요.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네.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 네, 지난해 12월 28일입니다. 네. 얼마 안 됐죠. 네. 우리나라 연합도 받았었고요. 외국에서 이제 영국의 정글, 영국 백신 전문가가 뭐라고 했나요? 영국의 코로나 낮은 사망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조기 접종 덕분이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화 항체는 별로 많이 생성 못하지만 면역 세포를 우수하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한 아나운서가 궁금한 건 아주 말끔하게 모든 게 뭐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원하지만 네. 그렇게 됐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그러게요. 그렇죠? 네. 걱정도 안 할 테고 네. 거리두기 안 할 테고 네. 일단 그런 게 없다는 걸 먼저 현대의학은 고백하고요. 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막 원하시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백신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두려우니까 부작용이 좀 덜한 백신을 맞고 싶다라는 개념에서는 또 괜히 모더나가 백신이 부작용이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화이자 선호하시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뭐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용량으로는 어쨌든 모더나가 제일 용량이 많으니까 음, 파이자는 한 번 맞는 용량이 30이라면 음. 모더나는 3배가 넘는 100이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 저조차도 너무 헷갈리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종류의 기존의 백신보다는 기왕 맞을 거면 우리 교차 접종이 더 나았던 것처럼 여러 백신이 낫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제 교차 접종이 더 기전적으로 우세하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집단에서는 저를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현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네. 현 정권이 아스트라제네카 좋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일단 백신과 이런 거에서 정권 진짜로 편에 서지도 않고 정권 반대편에 서지도 않았는데 네. 웃긴 참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거 보려는 과학자인 척 비과학자 연락 공부 안 하면서도 교수 타이틀 선배 기사나 얘기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선배 정치 성향이 뭔지 모르실 텐데 되게 헷갈리실 텐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대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지금 곧 있으면 출시될 노바백스도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의 차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백신을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예, 국내 전문가 반 이상이 다 반대합니다. 여러 번 맞는 거는. 네. 아 그래요? 여러 번 맞는 걸 반 이상 반대한다고요? 제 주변에서는 반이 아니라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근거가 없고요. 근거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불안하다? 않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세계보건기구도 3차 접종을 아직 정식 권고하지 않아요. 3차조차도 권고하지 않았는데. 권고하지 않았어 세계보건기구가. 근데 지금 3차, 4차를 미국 다른 나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지 않았다는 걸 하려면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맨날 뭐 할 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그래야죠. 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하는 반대로 달리 우리는 3차 접종, 4차 접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앞으로 계속 맞는 상황이 올까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백신 미리 보기 이런 거 누가 올렸더라고요. 3차가 부스터샷이잖아요. 4차 파이널 샷, 5차 라스트 파이널 샷, 6차 피니시 샷, 7차 리얼 피니시 샷, 8차 디엔드 샷, 9차 플리즈 원모어 샷. 장난이 끝까지 있어. 28차까지 이름이 붙어져 있어. 네, 저도 그거 봤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2차 접종을 완료라고 했다가 3차 접종까지를 완료로 하자라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저도 그때 보니까 장난하나 이 사람들. 와 정말 파렴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3번까지는 일단 일단이어야지. 일단 한 번 더 맞아야 돼. 이래야지 이걸로 3차로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완료의 개념을 써요. 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선배님하고 공유했던 그 기사인데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서주연 전문의가 하셨던 이제 말씀 저희가 공유했었잖아요. 그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확진될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어서일까? 손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일까? 백신을 맞지 않아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진되는 이유는 PCR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PCR 검사를 뭐 밀접 접촉자라도 증상이 없으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에 제가 깔끔하게 그래요? 답변을 못 난 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네. 지난주에 김부겸 총리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디테일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깔끔하게 아직 정부가 준비를 안 됐나 봅니다. 다만 예. 방향은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왜 이제서야 음. 이 방향에 들어왔는지 음. 지금은 저에게 조언을 주는 국내 최고 전문가의 조언과 방향이 같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과 영국 스크리닝 테스트와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 그러니까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를 분리했고요. 네. 진단 검사에 PCR을 냈고요. 선별 검사에는 그러게요. 신속 항원 검사를 음. 빠른 검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뭐냐면요. 네네. 오미크론은 너무 빨라서 음. 우리가 역학조사로 잡을 수 있느냐? 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음. 잡을 수 없죠. 미국도 사실상 포기했죠. 네. 이제 개인 중심이 아니라 사회 중심으로 네. 하겠다 그랬어요. 개인 일일이 그러니까 감염자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뉴욕에 살거든요. 지금 오미크론 다 걸렸고 그냥 한 번 다 앓고 지나가고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미 다 걸렸대요.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차피 못 잡을 거면 그러면 잡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요게 걸렸을 때 위험한 사람,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와중에도 아직 철없는 공부 안 하는 의대 교수들, 미국 CDC 가이드라인과 영국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좀 보세요. 거기에 레퍼런스 잘 찾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의대생들 가르치지 마시고요, 진짜. 아니 저도 오늘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모교 교수님이 네. 신속 항원 검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오. 주제였고 그러자마자 모든 교수님들이 적극 찬성으로 해주셨어요. 네. 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가 오미크론 대비해서 필요한데 도대체 그동안 누가 맡고 있었나요? 그러게. 네. 도대체 누가 맡고 있었나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책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한 장면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의 생각이 네. 일부 공부 안 하고 환자는 건성건성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메이저인 것처럼 드러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네요. 본인이 공무원이면 질병관리청쯤에 한 과장쯤 되면 제발 공부 좀 하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100명 중 99명은 존경해요. 네. 정말. 근데 그 한 명 정도는 정말 공부 안 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의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아유 진짜 알바만 한 대 주고 싶어. 아무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권 입맛에 맞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는 전문가 얘기만 들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서 전 이건 좀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거리두기 그 방안이 좀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방역 패스가 시행되니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개가 꼬여서 예를 들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느닷없이 발표될 그 위원 뭐 소송 행정부분 소송인가요? 거기서 방역 패스 뭐 위원이라고 뭐 이렇게 판결 나버리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모르는 될지 일이고. 모르는 거 변수가 많아서 그런데 완화를 시키긴 시킬 것 같은데 네. 근데
설 연휴라는 변수가 또 있고 있죠. 예. 오미크론 변수가 있고 가장 큰 변수 대선이 있잖아요. 3월 9일 대선 선거. 그때까지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사람들이 이미 그 구정은 구정 때까지는 하겠지 이러고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만 가지 않고 이런 사회 정치적 이런 흐름 속에서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네요. 치료약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빨리 치료약 조금,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있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겠고요. 그다음에 네. 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네. 속속해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는 방안 잘 찾고. 근데 지금은 또 뭐냐면 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이 치료약을 지금껏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렘데시비르도 있고요. 네. 항체 치료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팍스로비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약 이런 것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사들였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정부가 용법 용량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거는 너무 안 맞대요. 이제는 좀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대요. 현장 의료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네네네. 환자의 개개인의 사정에 그거는 조금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TOWR@sbs.co.kr로 궁금한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님.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네. 그래야겠죠? 열심히 리포팅하고 방송하고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